Hello there. The context reading practice welcomes you back. Today's target word is acrimonious. Acrimonious. You can figure out its meaning by reading through the text with the information given in it.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의 타겟 워드 acrimonious가 어려운 단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본문 속에서 전체 흐름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acrimonious가 무슨 의미인지 사전 없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할 수 있나 없나 같이 보도록 하죠. 읽어봅니다. The articles he wrote were almost always acrimonious. That reflected his critical and bitter view toward recent problems. 뭔가 대충 감이 잡힐 것 같기도 하고요. The articles, 이때 articles은 기사, 뭐 이런 글 이런 말입니다. He wrote, 그가 쓰는 글은 were almost always acrimonious. 늘 거의 대부분이 acrimonious하다.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acrimonious한 이유가 뭐냐? That reflected his critical and bitter view toward recent problems. 그것이 toward recent problems. 최근 문제에 대한 그의 크리티컬하고도 bitter한, 비판적이고도 혹독한 견해를 잘 반영한다. 비판적이고도 혹독한 견해를 아주 남에게 쓴소리 같은 bitter view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acrimonious한 거예요. 그러니까 acrimonious한 게 뭐죠? 크리티컬하고 bitter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rticles he wrote were almost always acrimonious. That reflected his critical and bitter view toward recent problems. 그 article, 그가 쓰는 기사는 almost always, 거의 언제나 acrimonious하다. 이 acrimonious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기사를 쓰면 다 그게 acrimonious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반영을 한답니다. 뭐를 반영하느냐? His critical and bitter view, 그의 비판적이고도 신랄한 견해를 무엇에 대해서?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을 해보면 그가 쓴 아티클은 기사는 거의 대부분 acrimonious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그의 비판적이고도 통렬한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acrimonious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라리 acrimonious를 모르고 통역 현장에서 이런 단어를 부딪히게 되면 차라리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가 쓴 글은 거의 언제나 비판적이고 통렬한 사회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도 그 의미가 전할 만큼 acrimonious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단어 뭐였죠? critical, 그 다음에 bitter 이런 말과 매우 유사한 동의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걸 그대로 써서 의미로 가져와도 되고 우리말로 본다면 뭐가 될까요? bitter가 신랄하다, 신랄한, 비판적인 이런 의미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보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acrimonious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crimonious는 딱 보기만 해도 acrimony라는 명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ous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acri는 뭔지 몰라도 money가 혹시 돈 아닌가? 그래서 alimony 하면 이혼수당이요. patrimony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세습재산을 parsimony 하면 인색함을, 돈을 나누어 쓰는, 이거 배웠죠. parsimonious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stingy한 이야기, thrifty와는 좀 다른, 좀 안 좋은 의미로서 인색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쩌면 money가 돈, 오늘날의 money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hegemony, hegemon이죠. harmony, 이건 조화죠. 여기도 money가 나오는데 이건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둘을 묶는 그런 하나의 의미는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저도 어원학자들이 의 견해를 따르는 겁니다만, 어떠한 상태 혹은 어떠한 현상, state 혹은 status가 money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어원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돈이라는 것의 어원과 관련이 있다. 즉 돈이 많으면 지위가 높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가 팽배한 서양 사회에서는 돈이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돈이 서구 문화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money는 스테이터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에크르, ACR, 요건 무슨 뜻일까? 요거는 절정, 제일 높은 곳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날카로운 것 이런 의미도 되고요. 오르는 것 이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같습니다.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볼 때 칼의 제일 높은 부분, 그게 뭐죠? 가장 샤프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바로 뾰족한 부분, 남을 콕콕 찌르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크르가 샤프한 상태다. 그래서 매우 날카로운 상태. 그래서 acrimonious 그러면 날카로운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통렬한 또는 bitter, critical 이런 의미와 어느 정도 어원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ACR이 나와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ACR에다가 id를 붙여서 acrid라고 쓰면 이 acrid도 acrimonious와 같은 의미로 통렬하다, 씁쓸하다 이런 말입니다. 에크로님은 제일 앞 글자를 딴 그 에크로가 정상이란 말이고 정상 글자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을 앞 글자만 따서 FBI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두 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에크로와 관련된 단어로는 acrobat라는 고개사란 말이죠. 고개사. 고개사는 어떤 고개를 합니까? 주로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서 의자를 몇 개 쌓아놓고 올라간다든지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공중그네를 탄다든지 이러한 것이 이제 고개사가 하는 일인데 높은 곳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을 acrobat이라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지나가서 모르겠습니다만 acrophobia 이런 말이 있어요. acrophobia는 뭐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고소공포증을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에크를 하면 뾰족하다, 날카롭다, 높은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엉뚱하게도요. 우리가 시다라는 의미의 acid 역시 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신랄하다, 아주 통렬하다 이런 의미, 즉 acrid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cid를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acerb의 형태로 나오게 돼서 exacerbate라는 단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며 특별히 토익 토플 시험에 수시로 보이니까 exacerbate가 뭐냐? 비참하게 통렬하게 끄집어내서 만들다 이런 말에서 어떤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worsen시키거나 또 앞에서 배운 말을 들면 aggravate, grave가 심각한 이런 뜻이라 그랬죠. aggravate하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우리가 exacerbate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exacerbate. 이것은 뭐 쓴맛을 내다라는 것이 어원적인 의미지만 뭐 고통이나 병 또는 원한 따위를 더욱더 악화시키다, 사람을 격분시키다, 경로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일체 다 exacerbate라고 하며 여기서 acerb도 A, C, R이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죠. acrimonious 예를 한번 살펴봅니다.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not be able to stand through the acrimonious dispute.
내가 너라면 그런 신랄한 토의장, 정말 날카롭게 대립되는 그런 논쟁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acrimonious dispute. dispute는 분쟁이란 말인데 어떤 분쟁인가? 신랄한, 통렬한 분쟁.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분쟁을 얘기할 때 acrimonious dispute란 말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You don't have to be that acrimonious to your own brother. That, 이거 부사죠. 그렇게 너는 네 동생에게 그렇게 날카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Don't be acrimonious to those who are close to you.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acrimonious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acrimonious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보면 콕콕 찌른다 이런 말이에요. 콕콕 찌르는 말은 뭐예요?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 이런 것을 다 acrimonious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서로 간에 막 첨예한 대립이 돼서 공방이 오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도 또한 acrimonious란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 속에서 acrimonious를 한번 살펴봅니다. The issue of raising taxes causes acrimonious arguments. Raising taxes, 세금을 올리는 이란 이슈, 문제가 cause, 일으켰어요. 무엇을요? acrimonious argument, 아주 통렬한 비판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앞에서 제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중요한 말이라 생각돼서 다시 한번 글로 표현했습니다. Don't be acrimonious to those who are close to you. Who are close to you. 당신에게 가까운 to those, 그런 사람들에게 don't be acrimonious. 그렇게 비판적이지 말아라. 그렇게 톡 쏘아붙이지 말아라. 그렇게 콕콕 찌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guys around. Bye bye.